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예요. 제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요즘이 무슨 시즌이죠? 네, 바로 월드컵 시즌이에요. 여러분, 월드컵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희는 월드컵에서 떨어졌어요. 월드컵에서 떨어진 한국팀의 유니폼이에요. 월드컵에서 한국 첫 번째 경기가 체코랑 했던 경기예요. 그때 한국이 2대 1로 이겼어요. 이 부분을 대라고 읽어요. 대. 2대 1. 당연히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때부터 월드컵 팟캐스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얘기할지 메모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한국이랑 멕시코랑 한 경기 1대 0으로 졌어요. 한국이랑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한 경기 1대 0으로 졌어요. 아, 참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남아공이라고 불러요. 너무 길어서 그냥 줄여서 말해요. 남아공. 여러분은 축구 좋아해요?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해요. 이거 끝나면 4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되게 소중한 시간인 거죠. 특히 축구 팬들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축구 경기 보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니폼도 있고 이런 스티커도 집에 있어서 오랜만에 해봤어요. 머리도 따와봤어요. 어때요? 너무 오랜만에 이 머리를 하니까 좀 어려웠어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머리를 한 게 작년에 이집트 여행 갔을 때예요. 그때는 여행이니까 이런 귀여운 머리를 해봤는데 오늘은 월드컵을 위해서 한번 이 머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앞에 머리가 좀 짧아서 여기가 다 튀어나왔어요. 아,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잘 안 봐요. 솔직히 아예 안 본 지 좀 오래됐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 축구 광팬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곧 있으면 월드컵 시작한대. 볼 거야?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벌써 월드컵이라고? 올해가 월드컵이라는 것도 까먹은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어져서 월드컵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웬일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축구 보는 거 좋아하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 팟캐스트에서도 잠깐 말했죠. 제가 어떤 축구 선수를 좋아했고 어떤 팀을 좋아했는지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했던 축구를 이제는 잘 안 본다니 저도 제 자신이 신기해요.
오늘은 월드컵 축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처럼 축구를 자주 안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축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나라에서 축구라는 스포츠가 안 유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축구 얘기를 하다가 팟캐스트 뒷부분에서는 제 인생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제는 왜 축구를 안 좋아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 인생 얘기라고 하니까 되게 진지하게 들리네요. 네, 근데 오늘은 약간 진지한 얘기도 해보려고 해요. 오늘 팟캐스트는 좀 긴 팟캐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때나 운동할 때나 청소할 때 시간이 많을 때 들어주세요. 일단 월드컵이 가장 재밌는 이유가 뭘까요? 월드컵의 매력 포인트. 여러분은 월드컵을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저는 다양한 나라가 참여한다는 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나라가 참여한다는 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축구는 팀, 클럽이 따로 있잖아요. 스페인 리그 있고, 영국 리그 있고, 그런 리그 안에서 경기를 해요. 그 팀을 응원하면 그 팀에 있는 선수를 다 응원하죠. 그 선수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응원해요. 근데 월드컵은 한 팀에 같은 나라의 선수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팀이 나라를 대표해요. 이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요. 이런 선수들을 한국어로 국가대표라고 불러요. 국가대표, 국가대표 선수. 국가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국가를 대표한다 라는 뜻이라서 국가대표라고 불러요. 국가대표 선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유명한 축구팀을 응원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을 응원하겠죠? 근데 월드컵이 되면 이제 자기 나라를 응원하게 돼요. 갑자기 애국심이 넘쳐나요. 애국심. 애국심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애국심. 여러분은 애국심이 강한 편이에요? 저는 애국심이 진짜 강해요. 대한민국. 이건 한국의 응원가예요. 응원가. 축구 볼 때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부르는 응원 노래예요. 대한민국. 박수를 꼭 5번 쳐야 돼요. 5번.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응원가 있죠? 네. 아무튼 저는 애국심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월드컵, 올림픽 같은 국가대표들이 나오는 경기들을 더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사실 연락 안 한 지
엄청 오래된 친구예요. 거의 한 6년? 6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브라질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6년 만에 갑자기 잘 지내? 잘 지내? 갑자기 너가 생각났어. 요즘 월드컵 보는데 한국 경기를 봤어. 한국 잘하더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고로 이때는 한국이 체코를 이겼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슬퍼지네요. 이 친구랑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월드컵을 보고 갑자기 연락을 한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월드컵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모아주는 힘. 그게 참 매력 있어요. 또 멕시코랑 경기할 때도 너무 좋았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아미고, 친구라고 부르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몰랐는데 멕시코 분들이 한국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였죠? 최근에 BTS가 멕시코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멕시코 광장이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BTS가 멕시코 대통령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BTS를 보려고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진짜? 이러면서 만약에 BTS가 한국 대통령님을 보러 와도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멕시코 광장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재밌게 보는 축구 경기가 있어요. 바로 한일전이에요. 한일전. 한은 한국이고 일은 어느 나라일까요? 퀴즈 타임. 한일전의 일은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일본이에요. 한일전 하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하는 경기라는 뜻이에요. 한일전. 한국, 일본. 월드컵 축구 경기도 되고 올림픽 경기도 돼요. 그냥 한국이랑 일본이랑 하는 경기를 다 한일전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스포츠 경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 한일전에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한일전? 그건 무조건 봐야죠. 무조건이에요.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역사적인 이유도 있죠. 역사적인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가까워요.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지리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가까워요. 땅이 가까워요. 그래서 항상 서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해요. 물론 이 경기를 져도 진지하게 슬퍼하거나 일본을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할 때는 약간 좀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이런 한일전 같은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의 축구 라이벌이 어디예요? 축구 라이벌. 특히 유럽 축구가 유명하니까 뭔가 그쪽에 라이벌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축구 경기가 있어요. 정말 레전드 축구 경기가 있어요. 전설의 축구 경기.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인데요. 한국이랑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이에요. 이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 이렇게 스포츠 토너먼트를 할 때 숫자 옆에 강을 써요. 강. 그럼 4강이면 마지막으로 남은 4개의 팀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은 4개의 팀. 대박이죠. 원래 한국이 축구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이 월드컵에서 축구 강국들을 이기고 올라갔어요. 강국은 강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축구 강국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축구 강국들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게 레전드 경기인 거예요. 저는 사실 이때 너무 어린 시절이라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이때 안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와, 진짜 애기다, 애기. 여러분, 애기네요. 이때 한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대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빨간색 옷 입고 거리에 나와서 응원했대요. 다 같이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모르는 사람이랑 어깨 동무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그랬대요. 태극기는 한국의 국기예요. 이게 바로 태극기예요. 근데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또 그때 한국 축구팀 감독님이 외국인이었어요. 특이하죠? 히딩크라는 감독님이었어요. 네덜란드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 진짜 유명해요. 아마도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네덜란드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한국 축구에서는 팀을 만들 때 감독이 그냥 아는 사람을 많이 뽑았어요. 축구 선수들의 실력보다는 아는 사람, 같은 학교 사람, 같은 고향 사람, 친한 사람을 뽑았어요. 안 좋은 거죠. 근데 히딩크 감독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른 건 안 보고 축구 선수들의 실력만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아도 실력 있는 선수들이 기회를 얻었어요. 기회. 그리고 그 축구 선수들이 완전 월드컵 영웅이 됐어요. 영웅.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월드컵 영웅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4강.
그래서 월드컵 영웅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요즘이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월드컵에 관련된 글이 많이 올라와요. 월드컵에 관련된 글. 그 글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진짜 2002년 월드컵 그립다. 그립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아, 나 그때 왜 안 태어났냐? 나 왜 안 태어났지? 나도 겪어보고 싶다. 겪어보고 싶다.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겪다, 경험하다. 비슷한 단어예요. 저도 그런 월드컵을 느껴보고 싶어요. 한국이 4강에 올라간다니. 와, 진짜 도파민. 도파민 그 자체네요. 2002년 월드컵 슬로건 같은 게 꿈은 이루어진다 였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사진에 있는 것도 읽을 수 있죠. 이렇게 2002년 월드컵은 한국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응원할 때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떡볶이? 떡볶이는 아니고 치킨을 제일 많이 먹어요. 월드컵 축구할 때 가장 인기 많은 음식이 치킨이에요. 치킨이랑 맥주랑 같이 먹는 걸 한국어로 치맥이라고 하잖아요. 치맥. 치킨이랑 맥주. 치맥. 축구 볼 때 치맥을 제일 많이 먹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치킨집들이 바빠요. 치킨을 배달시켜서 집에서 경기를 보기도 하고 직접 치킨집에 가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 캄보디아에서 한국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언제였죠? 2018년에 했던 월드컵이에요. 2018년. 그 월드컵 하는 동안 제가 언니랑 캄보디아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행을 하는데 그 날이 딱 한국 월드컵 경기하는 날인 거예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 볼 때 치킨이랑 맥주, 치맥 먹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치킨집에 갔어요. 치킨집이라기보다는 약간 펍 같은 느낌? 거기서 치킨이랑 맥주를 먹으면서 한국을 응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대박이에요, 여러분. 그때 한국이 이겼어요. 한국이랑 독일이 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독일은 진짜 축구 강국이잖아요. 강국? 강한 나라? 근데 한국이 이긴 거예요. 진짜 대박. 그때 도파민이 장난 아니었어요. 와!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난리였어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경기를 다 보고 나왔어요. 밖에 나왔어요. 경기를 다 보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막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한국 축하해 이러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이러고 갔어요. 제가 축구 선수도 아닌데 뭔가 축하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축구를 보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치 제가 축구 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아주 잠깐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인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티나요? 여러분? 티나요? 제가 한국인인 게 티나나 봐요. 제가 캄보디아 말고도 외국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만큼 니하오 소리도 많이 듣긴 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안녕하세요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한테는 큰 변화인 거 알아요? 큰 변화? 변화. 달라졌다는 뜻이죠. 변화. 옛날에는 무조건 니하오였어요. 제가 지나가면 니하오. 처음에는 진짜 짜증났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었던 건 곤니찌와. 진짜 그냥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면 하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쵸? 아니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스몰톡.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니하오, 안녕하세요, 곤니찌와 다 섞여서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경기 얘기했고, 감독님 얘기했고, 라이벌 나라 얘기했어요. 한일전. 이제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국의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정말 좋아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선수 알아요? 일단 이 선수는 한국에서 전설, 레전드 축구 선수인데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 그만뒀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축구 선수도 아닌데 왜 이 선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들어주세요. 조금만 들어보면 왜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박지성 선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한국 선수 중에서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같이 해외 축구팀에 들어간 선수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영국의 정말 유명한 축구팀에 들어가게 돼요.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들어가게 돼요. 한국인 최초예요. 최초. 처음으로 그 팀에 들어간 한국 사람이에요. 그걸 최초라고 해요. 그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한국 축구가 정말 유명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제 영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손흥민 선수는 다 알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한국 선수가 유명한 영국 축구팀에 들어간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기적 같은 일. 호날두 선수랑 같이 연습하고 경기했던 사진들이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이 두 명을 같은 팀에서 볼 수 있다니 하면서 놀랐어요. 그 후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축구를 시작했어요. 박지성 선수가 그 길을 잘 열어준 사람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제가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문이에요. 남아공 기억나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제가 아까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인상 깊은 경기가 2002년 월드컵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아예 안 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월드컵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에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박지성 선수가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었어요. 주장, 캡틴, 팀을 엄청 잘 이끌었어요. 잘 이끌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16강에 갔어요. 16강. 아까 2002년 월드컵은 해외에서 열린 월드컵이 아니었어요. 한일 월드컵이라 해외는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해외 월드컵에서 16강에 갔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이 월드컵 경기들을 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응원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너무 재밌었고 도파민이 장난 아니었어요. 확실히 축구는 사람들이랑 같이 봐야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보면서 같이 응원하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월드컵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유니폼 입고 사람들이랑 같이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근데 얼마 전에, 진짜 며칠 전에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두바이에 살고 있는 이집트 친구인데요. 이집트가 월드컵 경기를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그때 누구랑 했었지? 호주랑 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 호주. 근데 이집트가 호주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나라가 이겼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이겼다. 이러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월드컵 떨어져서 너무 슬픈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 이건 한국 속담이에요. 속담. 와, 뭔가 제 채널에서 한국어 속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요. 이 말은 이미 나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때 써요. 여기 불난 집이 있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부채를 가지고 부채질을 해요. 부채질. 이게 부채질이에요. 그럼 불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불이 더 커지겠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 한국이 져서 저는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자랑을 하는 건 뭐죠? 저를 더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그냥 부러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부럽다고 했어요. 영어로 jealous. I'm so jealous. 여러분, 혹시 이 jealous라는 표현이 한국어로는 2개의 표현이 있는 거 알아요? 진짜 자주 쓰는 2개의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럽다고 해요. 부럽다, 부러워요. 이집트 축구 이겼어요? 부럽다, 너무 부러워요. 축하해요. 부러운 마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물건이 있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써요. 나쁜 마음은 없어요.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부러워요. 한국도 월드컵 이기고 싶었는데, 부러워요. 아니면, 이번에 해외여행 가요? 해외여행 가요? 와,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저도 여행 가고 싶을 때 부럽다고 말할 수 있어요. 2번째는 질투나다. 질투나다. 질투나요. 이건 뭔가 나쁜 마음이 있어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너무 부러워서 약간 화나는 감정. 이 말은 연인 관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연인 관계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사귀는 사이를 말하죠. 만약에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계속 얘기를 해요. 전화는 받지도 않고 다른 여자랑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되게 짜증나죠? 질투나요. 이건 부러운 게 아니라 질투나요. 뭔가 이 사람을 뺏길 것 같은 기분? 아니면 만약에 저희 엄마가 저보다 저희 언니를 더 사랑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럼 질투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애들이 이런 질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부럽다는 말이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부럽다. 여러분, 저랑 한 번 더 연습해봐요. 연습.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어를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친구는 한국인이 아니겠죠? 근데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친구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럽다, 질투나다, 퀴즈 타임. 3, 2,
1. 네, 부럽다. 부러운 거죠. 야, 부럽다. 너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해? 아, 부럽다. 부러워. 부러워 죽겠어. 근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 여기서 질투난다는 말을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질투나는 건 너무 부러워서 화나는 감정인데 친구한테 어떻게 써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장난으로 할 때가 있어요. 아, 뭐야. 질투나.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해? 아, 진짜 질투난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 괜찮아요. 오히려 부럽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질투난다고 하면 진짜 친한 친구. 찐친. 찐친은 진짜 친한 친구의 슬랭이에요. 원래는 한국어로 이 질투난다는 말이 되게 진지한 말인데 이걸 장난처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친구니까요. 이제 좀 이해가 잘 됐죠, 여러분? 이제 영어로 jealous 하면 이 두 가지 한국어 표현이 바로 생각나야 돼요. 첫 번째, 부럽다. 두 번째, 질투나다. 한국어로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이 jealous라는 단어를 배울 때 진짜 헷갈려 해요. 저도 너무 헷갈렸어요. 너무 헷갈려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 친구가 영어로 I'm so jealous 이러면 약간 기분 나쁘거나 당황했을 때도 있어요. 진짜 이상하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jealous라는 단어가 엄청 세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저희가 공부했던 단어장에 jealous, 질투나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질투? 좀 센데? 아, 그럼 도대체 부럽다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 거지? 저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부럽다는 말은 평소에 너무 많이 쓰는 한국말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땐 당연히 AI, 인공지능도 없었어요. 그때 저희한테는 네이버랑 팝하고밖에 없었어요. 그때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식인은 약간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공간이에요. 약간 레딧 같은 느낌? 제가 레딧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글을 올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부럽다가 영어로 뭐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대답을 해줘요.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고 한국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질투나다, jealous, 부럽다, envy 대부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어 단어 하나를 영어 단어 하나로만 배우면 조금 어색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부럽다를 영어로 배우면 envy라고 많이 배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들은 친구랑 얘기할 때 envy보다 jealous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jealous는 뭔가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쓰는 단어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낀 게 있어요. 사진, 단어, 뜻만 있는 단어장보다 진짜 원어민들이 쓰는 문장에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미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웃으면서 부럽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막에도 I'm so jealous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jealous를 쓰는구나. 심지어 자막이 없어도 그냥 웃는 표정을 보거나 귀로만 들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랑 같이 배우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단어랑 뜻만 외우면 언제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팟캐스트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한국어를 쓰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팟캐스트에는 항상 주제가 있어요. 주제.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유럽과 한국의 여름에 대한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목이랑 썸네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여름 이야기네. 한국의 여름 날씨 표현을 배우겠구나. 이렇게 먼저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주제를 알고 있으니까 한국어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더 기억에 잘 남아요. 여러분, 한국어에 특징이 있어요. 한국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발음은 같은데 뜻을 다르게 쓰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너무 쉬운 단어. 예를 들어 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테니스를 쳐요. 친구를 주먹으로 쳐요. 이러면 당연히 안 되죠. 천둥 번개가 쳐요.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쳐요. 파도가 쳐요. 같은 치다인데 뜻이 조금씩 달라요. 날씨를 배울 때는 천둥 치다, 번개 치다, 파도 치다 이런 표현들을 같이 배워요. 근데 이런 치다라는 단어를 단어장으로만 외우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눈으로만 외우면 오래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나 팟캐스트를 보다가 이 단어 또 나왔네 하면서 배우면 더 재밌어요. 일단 기본적인 단어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국어의 느낌이랑 뉘앙스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도 배우면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일상 한국어예요. 물론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는 한국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기본적인 단어를 가지고 여러 상황에서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단어를 다양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제대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팟캐스트에서 나온 표현들, 단어들 제발 꼭 복습해보세요.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여러분의 문장도 써보세요. 알겠죠? 진짜 약속. 잠깐만. 저희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잠깐만. 오늘 주제가 축구 얘기인데 갑자기 저희가 한국어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뭔가 제가 팟캐스트를 길게 만들기로 한 날에는 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번 주에 올린 여름 날씨 팟캐스트는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 길이는 20분 안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날씨 얘기만 했어요. 근데 1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이랑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하는 기분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부럽다는 얘기였어요. 이집트 친구가 월드컵에서 이긴 게 너무 부러웠어요. 친구가 동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 승부차기를 하고 있었어요. 승부차기 할 때의 그 스릴. 여러분, 승부차기가 뭔지 알아요? 축구 경기가 끝났는데 두 팀의 점수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선수들이 한 명씩 공을 차서 이기는 팀을 정해요. 그게 바로 승부차기예요. 와, 승부차기는 진짜 스릴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영상이었는데도 너무 몰입됐어요. 진짜 재밌어 보였어요. 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박지성 선수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남아공 월드컵을 정말 인상 깊게 재밌게 봤다고 했어요. 박지성 선수가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에 들어간 최초의 한국인이라서 더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박지성 선수는 저희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응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네 사람이 잘 되면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또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박지성 선수의 이름으로 된 도로도 있어요. 박지성 도로.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할 때도 박지성 선수 이름을 보게 돼요. 신기하죠?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게 있나요? 유명한 사람 이름으로 된 장소 같은 거 있나요?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폴란드의 바르샤바 쇼팽공항이에요. 쇼팽공항. 처음에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쇼팽은 쇼팽님? 쇼팽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쇼팽은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위인이에요. 위인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유명한 사람을 말해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도로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이 도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반대하는 사람. 대단한 선수인 건 알겠는데 꼭 도로 이름까지 바꿔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도로는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도로 이름이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좀 느껴지죠? 저는 박지성 선수의 팬이어서 은퇴 경기까지 보러 갔어요. 은퇴 경기, 마지막 경기, 축구 선수로서 뛰는 마지막 경기. 이걸 은퇴 경기라고 해요. 그때는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사실 제가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제 방을 좀 정리했어요. 근데 박지성 선수가 은퇴할 때 제가 쓴 일기를 찾았어요. 짜잔. 참고로 이 일기장은 중국 상하이에서 산 거예요. 빈티지한 느낌이라 진짜 예쁘죠? 근데 이 일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좀 민망해요. 어렸을 때 쓴 거라 글도 잘 못 쓰고 글씨도 너무 안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박지성 선수는 항상 겸손하다. 쉽게 자만하지 않는다. 이 선수한테는 배울 점이 정말 많다. 내가 존경하는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참고로 한국어로 일기 쓸 때는 이렇게 다로 끝내요. 다음 장에는 짧은 편지도 있어요.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박지성 선수는 우리나라 축구 팬들의 영웅으로 평생 기억될 거예요. 저도 박지성 선수를 본받아 훌륭한 빛이 될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곧 수원으로 뵈러 갈게요. 감동. 이렇게 일기랑 편지를 쓰고 실제로 마지막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그 경기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축구에 빠져서 해외 축구도 보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 이 팀을 좋아하게 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한국이랑 스페인은 시차가 있잖아요. 시간 차이. 그래서 경기를 보려고 새벽까지 안 자고 기다린 적도 많아요. 심지어 핸드폰에는 디데이도 설정했어요. 영국 리그 시작까지 8일, 스페인 리그 시작까지 10일,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라는 아주 큰 대회가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분은 다 알죠? 그때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한 적이 있었어요. 와,
그때의 기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최근에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스페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스페인 사람이니까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축구를 안 보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알았던 선수들, 제가 봤던 시절, 라모스, 외질, 이케르 카시아스 이런 선수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놀랐어요. 너가 이 선수들을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많이 웃고 재밌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했을 때는 한국에서도 축구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어요. 이걸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직접 경기장에 가서 보는 거. 이걸 직관이라고 해요. 축구 직관, 야구 직관. 여러분도 직접 경기를 보러 가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스포츠 경기가 유명해요? 한국에서는 요즘 야구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야구는 거의 모르고 축구만 좋아했어요. 언제 한 번은 정말 특별한 축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바로 자선 경기였어요. 자선 경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는 특별한 경기예요. 근데 이 자선 경기를 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홍명보 감독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한국 월드컵을 관심 있게 봤다면 이 감독님도 알 거예요. 이번 2026년 월드컵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많은 욕을 먹었어요. 욕 먹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쉴 때는 소셜미디어, SNS를 많이 안 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떤 일이 이슈인지는 바로바로는 몰라요. 근데 제가 구독하는 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 유튜버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SNS를 계속 보는 대신 정리된 내용을 보고 싶을 때 그 유튜버 영상을 봐요.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줘요. 근데 그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 때문에 한국이 월드컵에서 졌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한국인들이 감독을 괴롭히고 있대요. 그리고 경기에서 질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한국에는 경기에서 지면 감독이랑 선수들을 욕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저희는 월드컵에서 져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수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수들은 정말 잘했어요. 선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국 축구에는 오래전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 복잡해져요. 하지만 아까 말했죠. 히딩크 네덜란드 감독님이 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한국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단순히 경기에서 져서 화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홍명보 감독의 이미지가 한국에서 정말 안 좋아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이 유니폼을 가져왔는데 이게 홍명보 감독님 경기였어요. 그때는 정말 즐거웠는데 지금 홍명보 감독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네.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사람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 일은 모른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던 감독님도 이제는 이미지가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참고로 홍명보 감독은 2002년 월드컵에서 주장, 즉 캡틴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2002년 월드컵은 한국 사람들이 평생 기억할 전설 같은 월드컵이에요. 그 대표팀의 주장이니까 그때는 얼마나 이미지가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와,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 유니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아까 말했듯이 자선 경기에서 선수들이 입은 유니폼이에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왔어요. K리그. K리그는 한국의 축구 리그 이름인데요. K리그의 여러 팀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참가했어요. 왔어요. 평소에는 한 경기에서 볼 수 없는 선수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저 같은 축구 팬들한테는 정말 좋은 경기였어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한 선수가 유니폼을 관중석으로 던졌어요. 관중석. 여러분도 축구를 보면 선수들이 유니폼을 팬들한테 던지는 장면 본 적 있죠? 저도 항상 TV에서만 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제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니폼이 저한테 날아왔어요. 정말 대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선수가 저한테 유니폼을 던져줬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 유니폼이랑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줬어요. 이 유니폼은 지금도 저희 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진짜 솔직히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축구 선수들은 오래 뛰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 유니폼을 어떻게 팬들한테 줄까요?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유니폼을 받자마자 향수 냄새가 정말 강하게 났어요. 제가 일부러 냄새를 맡은 게 아니에요. 저 강아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받자마자 향수 냄새가 확 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참고로 이 유니폼을 던져준 정대세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자랐어요. 근데 한국 대표가 아니라 북한 축구 국가대표로 뛰었어요. 그리고 또 축구 선수 생활은 한국 K리그에서 오래 했어요. 좀 많이 복잡하죠? 이 부분이 궁금한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제 인생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축구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왜 축구를 좋아하게 됐는지, 어떤 팀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기를 봤는지 얘기했어요. 이 얘기만 들어도 제가 정말 축구를 좋아했다는 게 느껴지죠? 저는 어렸을 때 스포츠 선수들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박지성 선수, 또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 그리고 배구 선수인 김연경 선수를 가장 좋아해요. 스포츠를 보면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는 느낌이 들어요. 한계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는 걸 말하죠. 여기까지야, 끝이야, 힘들어, 이게 한계예요. 근데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받아요. 정말 많은 자극을 받아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박지성 선수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제가 아직 성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떤 책을 많이 읽어요? 위인전을 많이 읽어요. 위인전. 학교에서 읽으라고 해요. 아까 쇼팽 얘기를 하면서 위인이라는 말을 설명했죠. 위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유명한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위인전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이런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고 몸도 마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프로 선수가 되기 어렵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부족한 걸 극복하려고 엄청 열심히 훈련했고 멋진 선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었어요. 평발은 발바닥 가운데가 평평한 발을 말해요. 축구 선수한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박지성 선수는 이런 걸 다 극복하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됐어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런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특히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직 자아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자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거나 연예인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경우가 많죠. 누구를 좋아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이 마음이 조금씩 사라진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축구를 직접 보러 가는 것도, 해외 축구 경기를 보려고 새벽까지 안 자는 것도 어느 순간 다 끝났어요. 성인이 되니까 신경 써야 될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하려면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대학 졸업하면 친구들은 또 언제 만나지? 퇴사는 언제 하게 될까? 나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행은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유튜브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생기면서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이랑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바쁜 일들을 잘 신경 쓰면서 스포츠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경기를 보면서 웃고 즐기고, 제가 항상 존경하던 스포츠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선수들이 아니라 제 자신한테 더 집중하게 됐어요. 이게 좀 진지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랑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K-팝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했던 것처럼 그 친구는 K-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상도 엄청 많이 보고 앨범도 샀어요. 근데 얼마 전에 둘이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전 같은 열정은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열정이 사라진 것 같다. 참고로 그 친구는 외국인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그 열정을 내 어린 시절 추억으로 남기려고 해. 이 말은 저희가 스포츠를 아예 안 본다거나 음악을 안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전이랑은 이 열정의 방향이 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리고 제가 올해는 새로운 취미도 많이 생겼어요. 체스, 네일아트,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고 있어요.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일아트랑 다이어리 꾸미기는 디자인하는 재미가 있어요. 어떤 색을 쓸까 하고 생각하면서
색을 고르고 직접 만드는 과정이 재밌어요. 체스는 머리를 쓰는 재미가 있어요. 물론 제가 체스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머리를 쓴다는 게 좀 부끄럽기는 해요. 그래도 체스는 정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제가 체스 모임에 가면 사람들끼리 먼저 얘기를 해요. 주말 잘 보냈어요? 뭐 했어요? 체스 연습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체스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조용해져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정말 조용한 분위기가 돼요. 그럼 저는 그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물론 제가 지는 날도 많아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보기만 하는 취미보다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취미에 더 관심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축구를 직접 하고 보는 거 둘 다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튼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학생이 있어요. 축구 때문에 울고 웃는 학생이 있어요. 사실 이번 월드컵도 그 학생 덕분에 보게 됐어요. 오랜만에 축구를 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맞아. 이래서 내가 축구를 좋아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생각도 정말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시절이 많이 그리웠어요. 친구들이랑 순수하게 월드컵을 응원했던 시절, 박지성 선수의 은퇴 경기를 보러 갔던 시절,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던 시절. 그때 진짜 기뻤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정말 한국에서 자라면서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한국의 20대들도 공감할 것 같아요. 한국은 경쟁이 정말 치열한 나라예요. 경쟁이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계속 큰 고민이 생겨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 대학교 들어가는 스트레스가 있고, 대학생이 되면 취업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 대학을 졸업하기 전, 후에 힘든 일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한국 문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K-팝도 있고, 재밌는 드라마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근데 그 뒤에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요. 현실적인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나라마다 현실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라마다 문화랑 특징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앞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저의 이야기랑 제 주변 사람들이 경험한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네, 오늘은 월드컵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좀 진지한 얘기도 하게 됐네요. 그래도 오늘 팟캐스트 재밌지 않았나요?
월드컵은 많은 나라가 함께하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나라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아직도 월드컵 경기가 남아있나요? 그럼 축구를 정말 잘하는 나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의 축구 이야기도 많이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의 라이벌은 어느 나라인가요? 스포츠 경기만 하면 항상 경쟁하는 그런 나라가 있나요? 아니면 이번 월드컵 우승팀을 예상해도 좋아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아요? 제 학생은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도 정말 궁금해요. 아무튼 여러분 7월이라 많이 덥죠? 재밌는 월드컵 보면서 스트레스도 꼭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 월드컵이 끝나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네요. 생각할수록 너무 아쉬워요. 한국이 너무 빨리 탈락해서 아쉬워요. 이렇게 빨리 끝날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아쉬워요. 그래도 오늘은 이 팟캐스트에서 축구 얘기를 마음껏 해서 속이 시원하네요. 다음에 또 축구 얘기를 한다면 아마 4년 뒤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인스타그램을 태그해줬어요. 제 팟캐스트를 듣는 폴란드 구독자분이었어요. 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다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폴란드 분들한테도 제 팟캐스트를 소개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분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어요. 그분은 폴란드 분들한테 한국어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옛날에 저도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분을 보고 자극을 받았어요. 좋은 자극. 한국어를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폴란드 분들한테 한국어를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이 좋은 컨텐츠 올릴게요. 저의 일상 사진도 인스타에 올리려고 노력할게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제 인스타그램으로 오세요, 여러분. 네, 아무튼 4년 뒤에는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지 궁금해요. 여러분, 그때도 한국어 공부하고 있을 거죠? 그때까지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같이 재밌게 한국어 공부해요. 알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